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엔비디아의 함흥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엔비디아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엣지 AI 컴퓨팅과 인베디드 그쪽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크게 엣지 AI 뭐 마켓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엔비디아는 그 인베디드 엣지 AI 컴퓨팅의 그 하드웨어적인 것을 제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슨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요새 자율주행을 보더라도 SDV라 그러죠.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동영상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지금 보시면은 온갖 그 모든 버티컬 인더스트리의 사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슨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뭐 생산, 뭐 리테일, 뭐 로지스틱스, 뭐 헬스케어, 뭐 등등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버티컬 인더스트리에 이런 제슨 플랫폼이 활용이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엣지 AI 마켓을 한번 볼까요? 엣지 AI 그러니까 물론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AI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엣지 AI, 엣지 AI. 그러니까 엣지란 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원천부터 여기에 이제 인퍼런싱 서비스까지 가장 우리 사용자에 가까운 네트워크에서 활용이 되는 것을 엣지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엣지 AI의 마켓은 현재 22년도에 한 7조 정도로 추산을 해요. 물론 전체 엣지의 컴퓨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AI가 적용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한 20%의 연평균 성장률을 아주 가파르게 가면서 한 9년, 10년 뒤에는 100조에 가깝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뭐 몇 년 전부터 회자했던 우리 인더스트리 4.0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엣지 AI에 대한 수요가 결국 IoT 장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3D 그래픽 처리 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얼 타임, 로우 레이턴시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대부분 들어가는 게 CPU, GPU, 뭐 FPGA, 뭐 ASIC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GPU가 더 곽광을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GPU가 특성이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뭐 CPU랑 한번 비교하면 CPU는 수학 교수님이에요. 박사님이에요. 예, 그리고 1 더하기 2를 2라고 답을 내라고 시켜요. 그런데 이 GPU란 건 뭐냐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백 명을 앉혀놓고 1 더하기 2를 2라고 답을 내게 해요. 그리고 일정 시간 그거를 한 사람이 한 거랑 수백 명이 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 데이터의 처리에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GPU가 좀 리딩을 하면서 이런 엣지 AI 마켓을 상당히 리딩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이 하나 크게 5가지 이 트렌드를 할 수 있는 게 올해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1번에 높은 ROI를 가진 그래서 특히 엣지 AI를 활용을 하면서 효율성 우리가 에피션시와 이제 비용 절감, 코스트 이펙티브네스에 이제 새로운 투자가 집중이 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층 성장한 인간과 기계의 협업. 우리가 요즘 로보틱을 보죠. 뭐 요만한 것도 있고 산업용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한 30년 안 됐겠네. 한 25년 전에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주머니나 책상 위에 스마트폰 하나씩 놓고 있으리라 그 당시에 뭐 상상은 했겠지만 현실감이 좀 그 당시에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 로보틱, 엣지를 통한 인베디드를 통한 이런 로보틱, 스마트한 things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씩 갖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인간과 로보틱 즉 기계의 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AI의 안전, 세이프티와 사이버 보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크게 봐야 될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즉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많이 하시는데 이 버추얼 월드와 이 피지컬 리얼 월드를 서로 결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엣지 AI는 상당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뭐 크게 심플하죠. 아까 가장 우리가 가까이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인퍼런싱을 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만큼 우리가 로우 레이턴시, 즉 리얼타임에 가까운 서비스를 위한 인퍼런싱을 할 거냐. 그리고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게 오토메이션. 이 부분은 우리가 IVA, 뭐 영상 처리라든가 로보틱 분야에서 공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네핏은 크게 4가지예요. 그래서 리얼타임, 인텔리전스 정말 스마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그 네트워크의 그 비용과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돈도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엣지 AI를 통해서 이 밴드위드스에 대한 코스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보안과 개인 그 데이터를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성을 자동화를 통한 이제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4가지의 이제 베네핏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테그라란 요만한 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GPU의 아키텍처가 바뀌어요. 맥스웰에서 뭐 파스칼에서 볼타에서 이제 거의 최신인 이제 암페어까지 가는 게 가장 오른쪽 상단이고요. 상당한 수백 배 수천 배의 2014년 대비 그 성능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이 넘는 그 제슨을 활용한 개발자들이 있고요. 상당한 많은 액티비티를 저희 엔비디아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하드웨어 프로덕트 라인이에요. 가장 오른쪽이 이제 하이엔드고요. 제일 왼쪽이 이제 로우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보신 분은 알죠? 요 크기가 여러분 가지신 신용카드, 즉 명함보다 작습니다. 명함보다 작아요. 요거는 조금 명함만하게 가장 오른쪽은. 하지만 우리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는 100탑스, 200탑스 상당한 연산의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네요. 네, 요 4가지 가장 로우엔드는 오린 나노나 오린 NX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페리페럴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캐리어 보드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핀
하고 폼 팩터가 컴패티빌리티의 하나는 얘기죠. 요 밑에 보신 분은 이제 현재 많이들 양산을 하고 있는 JB어 계열이고요. 그거 대비 이제 올인은 암페어 아키텍처를 통해서 적어도 5배에서 한 20배의 성능을 가지고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가 돼 왔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신용카드보다 작지만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최신의 그 ARM CPU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 아키텍처의 GPU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로 인터커넥티비티 하는 그 밴드위드스를 가지는 DRAM의 그런 밴드위드스를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핀이 막 200개, 400개씩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만 한데 거기서 모든 이 I/O라든가 우리가 그 뭐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는 USB, 뭐 HDMI, 뭐 그다음에 캔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핀들이 그 조그만데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위한 딥러닝을 위한 엑셀러레이터가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한 그 엑셀러레이터 PVA도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거 신용카드보다 작은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하나의 요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냥 슈퍼컴퓨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ADF 이게 어드벤텍 이제 행사인데요. 그래서 어드벤텍은 뭘 하느냐? 어드벤텍은 저희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랑 그 또 디자인을 하는 글로벌 에코 파트너입니다. 즉 아까 그 신용카드 말한 거를 해서 저렇게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만들기 전에 저거를 모두 캐리어 보드를 디자인해서 모든 I/O를 다 맞추면서 결국은 이제 그 에어플로우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발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런 왼쪽에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 이외에 어드벤텍은 또 AI 솔루션 최적화의 그 하드웨어 설계라든가 또 이런 컨설턴시, 그러니까 컨설팅에 관한 업무들을 저희랑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를 보죠.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의 제슨 플랫폼 이렇게 작지만 강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면 이걸 AI, 엣지 AI를 구현하는데 과연 몇 프로일까? 저는 30% 미만으로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구현하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 그래도 최근 몇 년간 좀 잘 나가는 회사를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사 대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제 앞섰기 때문에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본사에 한 2만 명의 엔지니어가 있어요. 미국에 주로 다 있는데 그 중에 15,000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그 반도체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소프트웨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AI 또 엣지 AI를 구현하다 보면 되게 우리가 마주치는 한 5가지의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이거를 파인 튜닝하고 이거를 서비스까지 태우지? 그다음에 이게 서비스를 할 때 이게 정말 빠를까?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로보틱 같은 거 만들 때 구동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뭐 로봇을 한 대가 아니라 뭐 10대, 1000대 이렇게 깔아놨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리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가 그 챌린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엔비디아의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런 엔드-투-엔드 AI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SDK 프레임워크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리플리케이터를 통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저런 타워 툴킷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이 결국은 우리 뭐 전이 학습, 뭐 트랜스퍼 러닝이나 이제 뭐 강화 학습 또 그다음 파인 튜닝까지 하면서 바로 우리가 빌드에 들어가죠. 이럴 때는 이제 엔비디아의 많은 그 프레임워크나 SDK를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IVA 같으면은 인텔리전트 비디오 아날리틱 같은 경우는 딥스트림이라는 SDK를 활용을 하고 로보틱이면 아이작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서비스할 때 최적화할 수 있는 트라이톤이라든가 또 텐소RT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빌드를 하고 결국은 디플로이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뭐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엣지 AI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내놓은 세 개 큰 하나의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은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 딥스트림은 주로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스트리밍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SDK이고요. 뭐 G스트리머 기반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런 우리가 뭐 디코딩서부터 쭉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트래킹 부분,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모든 우리 그 비디오 아날리틱에 관련된 엔드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딥스트림 SDK가 되고요. 가운데는 바로 로보틱을 위한 겁니다. 로보틱은 좀 광범위해요. 뭐 드론도 로보틱이고요. 뭐 농업 기계, 기타, 뭐 자동차 등등 다 로보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MR이죠. 네, 과거 이제 AGV에서 AMR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아이작 ROS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의 그 로보틱을 한 SDK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합성 데이터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걸 트레이닝을 시키고 인지부에 퍼셉션을 주고 또 구동부까지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휴먼 라이크한 그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엔드-투-엔드 SDK가 로보틱을 위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그 제일 로보틱의 큰 커뮤니티 ROS랑 저희 엔비디아가 협력을 맞춰가고 있고요. ROS2 뭐 험블이죠. 험블 그런 거 다 지원하고 이제 윈도우스 OS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부분이 올해 초에 이제 저기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이 리바예요. 제가 보면은 스마트폰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고 이제 로봇도 하나씩 가지면은 얘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말로 하면 알아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 SDK가 리바인데 요거는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한층 성장한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저희의 화두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고요. 뭐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고 가방 들어주고 주문도 이제 받고 막 이럴 때 계속 발전하고 있죠. 서빙 로봇, 방역 로봇, 뭐 기타 등등 많은 로봇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려면은 바로 이런 리바 같은 우리 대화형 AI의 SDK를 활용을 해서 확실히 사람 휴먼 라이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타워 툴킷 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 강화학습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저희가 결국 인ferencing 할 때는 ASR이라든가 TTS 또 자연어 처리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해서 정말 내가 기계랑 얘기하면 기계가 내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행동을 지침을 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형 AI의 SK가 바로 리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앞으로 될 거예요. 뭐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 이 기계와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데 이게 활용이 될 것이고 뭐 주문을 받거나 서빙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적인 그 발전이 바로 이런 리바 같은 대화형 AI를 위한 SDK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제스는 정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된 플랫폼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트레이닝을 위한 부분이 저런 오그멘테이션이라든가 모델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플루닝, 파인 튜닝 다 포함해서 저런 부분이 있고 저기 제일 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슨이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요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를 제팩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뭐 중간에 보면 커널도 처리해야 되고 보드 서포트 BSP도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쿠다 기반에 올라가서 이 제팩 SDK를 전체 리눅스 기반에서 활용을 하고 실질적인 프레임워크들은 말씀드렸던 아까 3가지 딥스트림, 로보틱을 하는 아이작 그리고 대화형 AI를 한 그 리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 어드멘텍 같은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디자인을 하고 또 AI의 그 모델도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 됐든 뭐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가 됐든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에코 우리 파트너 서드 파티를 통해서 합쳐졌을 때 저희가 완벽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엣지 AI는 반드시 성장을 한다. 오히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처리하던 것이 다분히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아마 수년 내로 엣지로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AI가 상당히 잠재력과 성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말 엣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된 그
그런 플랫폼을 선정하셔서 해야지 절대적인 이제 회사의 개발자로 봐서는 공수도 줄여가고 그리고 완벽하게 또 효율을 내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더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고 네, 또 엔비디아에 뭐 좋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에도벤텍 통하거나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